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찬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드디어 7월의 마지막 거래를 딱 하루 남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시작하고서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또 시작했고요. 시장은 한여름에 썸머랠리가 아니라 아주 어지럽습니다. 과연 시장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보이는 대로 상단에서 채우면 내려온다 라고 얘기도 해드리고, 근데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본인의 종목이 또는 본인의 포지션이 또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채널 빨리 돌리시라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얼마나 움직입니까? 네, 볼까요? 자, 시장에서 오늘 0.5% 하락입니다. 전일 뭐 해외 증시나 아시아 증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 왕따 어떻게 당하는지 볼게요. 자, 0.5% 하락이고요. 2027포인트.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는데 오늘 진짜 시황의 최수찬 전문가는 왜 실실 웃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보시죠.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이 코스피 포인트는 어닝 쇼크거든요. 근데 어닝 쇼크 치고 많이 빠지나요? 지수는? 아니에요. 지수 많이 빠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시장의 본질을 보자, 본질을 보자. 본질이 결국 뭐였습니까? 지금 시장이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이렇게 슬슬 빠져 내려온 상황에서 계속 본질을 보자. 아직 상승의 어떤 터닝포인트, 모멘텀이 강력히 나오는 게 없다. 라고 했던 것들. 확인되고 있잖아요. 아, 어닝이었구나. 실적 시즌에서 이런 쇼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시장이 반영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슬슬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약 대표주자의 한미약품의 어닝 쇼크.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736억, 700억대가 넘어요. 근데 상반기 뚜껑 열렸죠. 어제 발표되는데 영업이익이 24억. 1분기 21억.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700억이 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700억을 해줘야만이 예상치 부합하는 거잖아요. 과연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그만큼 해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두 번째, 조선건설 실적 우울합니다. 이쪽은 매매 포인트 하면 안 된다. 싸다라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IT 업체의 실적 하향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도 또 하향을 낮춰놨죠. 3분기. 네이버가 오늘 발표했는데 예상치는 한 2,200억 정도였는데 뚜껑 열니까 1,600억대예요.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올해 이제 보면 실적이 전년도보다 좋을 거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네이버 자체는 올 하반기에 기술적 받는 국면이 있을지언정 강력한 터닝포인트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은행주 실적이 양호합니다. 보셨나요? 은행주도 실적 양호한 거?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보기 전에 이 상태에서 실적을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보니 제가 보는 관점에도 보니까요. 조선건설은 역시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약주도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게 반영이 돼서 하반기는 강력한 추세 상승보다는 최고점 대비 한미약품 보면 최고점 대비 한 40%는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37만 원대까지 하락을 해주면 그 가격 이하에서나 그 가격대에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발매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제약주들은 한미약품을 대표로 본다면 가격 조정이 깊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되겠죠. 깊이 나온 이후에 최고점 대비 40% 50%까지 빠지면 거기서부터
더 빠지기는 싫으니까 힘드니까 반발 매수 나와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가격의 변동,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친 변동 구간이 나오겠죠. 그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하고 보험주는 하반기에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보여요.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대표로 신한지주를 보시고 코리안리를 보시고 실적 기반에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자동차의 실적을 꼼꼼히 보셨나요? 이 시간에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자동차 실적 자체가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만 다운됐잖아요. 근데 매출은 좀 증가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 기간에 몇 개월 동안 올라왔죠. 원엔 환율도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3분기에 매출만 그럭저럭 나와준다면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질지 여부까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분명히 2분기보다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 그렇다면 자동차도 추세적인 상승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지금 저점에서 점진적 상승으로 만들어낼 가능성. 이 세 그룹군은 괜찮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화학주나 정유주도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적자 전환이었습니다만 올해 벌써 상반기에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럭저럭 움직일 거라고 봐요. 자, 하나씩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미약품 볼게요. 자료로 바로 갈게요. 한미약품 보면 보세요. 한미약품을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전년도에 7,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5억. 이건 전년도 결산에 확정된 거잖아요. 올해는 예상치였습니다. 좀 일로 오면 상반기 1분기 2분기에 21억 24억 영업이익이 50억도 안 돼요. 그러면 전년도 345억보다는 이것보다 높아져야지 올해 주가가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올라왔구나라고 인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300억 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치면 어느 정도 올라온 거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제약주의 한미약품은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버히트하거나 토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주가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한미약품. 보십시오. 이게 월봉이잖아요. 방금 전에 실적을 보셨다시피 실적이 좋은 해에는 올라갑니다. 연시초가 대비해서 연말 종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 전년도에 600억대였을 때 올라가는데 작년도 안 좋으니까 빠졌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갔다면 실적이 반드시 전년도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좋지 못하거나 그와 비슷할 정도라면 올해 작년 연말 종가가 10만 2천 원, 올해 시초가가 9만 7,800원. 10만 원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300억, 400억 이상이 나와줬을 때만이 30만 원 정도 올라간 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지금 뭐 100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적이 하반기에 700억 이상을 내놔야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미약품은 기술적으로 월봉상 5위평을 종가상 이탈해놓고 이 가격대에서 반발 매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제약주 자체에서 한미약품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이다. 추세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을 기반한 추론입니다.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보면서 갈게요. 대우조선해양 보시면 영업이익이 484447 올해 적자 전환 예상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지금 적자가 6,600억인데 무려 2분기에 3조가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주가는 살아날 기미가 없겠죠.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차트 볼 것도 없이 그냥 패스. 매매 자체를 하시는 것보다는 투자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 보시면 현대건설. 현대건설을 보시면 767995 보시면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2012, 13, 14, 14년도 좀 좋았어요. 분명. 올해 1조의 예상인데 상반기에 2천억, 2,500억과 합해서 4,500억. 그럼 하반기에 예상치 부합하려면 5천억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전년도보다 조금, 아주 조금 좋아지는 거고, 만약 5천억 원이 못 나오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못한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월봉입니다. 2013년도 안 좋았죠. 작년에 안 좋았죠. 올해 작년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야만이 극적 반전을 이룰 텐데 그렇지 못하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결국 작년 연말 종가나 이 수준에서 올해 연말 종가가 끝나겠죠. 근데 그것보다 못한다면 올라오는 것도 힘이 약할 거고요. 그럼 조선과 건설은 하반기에 기술적 반등들이 있어도 추세적인 전환을 하기에는 실적으로 유추할 때는 쉽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가겠습니다. 신한지주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전기 대비해서 36% 증가했습니다. 그럼 신한지주 보시면 영업이익이 2분기에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전기 대비해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럼 차트를 잠깐 보면서 갈게요. 신한지주도 같이 설명을 실적 기반으로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2조 6천억, 2조 6천억 2013년도 14년도 2조 6천억으로 거의 뭐 변화가 없었잖아요. 올해 2조 8천억. 근데 상반기에 합치면 잘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를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확 빠져 내려가기보다는 점진적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반기에. 그래서 은행주들은 좀 주목해야 될 거고, 보험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곁으니까 좋잖아요. 특히 코리안리. 코리안리의 실적을 잠깐만 같이 볼게요.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상한 게 막 뜨네요. 잠시만요. 코리안리. 네. 이렇게 가서 코리안리를 보여드릴게요. 보험 쪽이어서. 코리안리 실적을 주가 보세요. 2014년도 거의 횡보, 14년도도 횡보였죠. 그러다가 실적을 보시면 여기에 1600억, 1500억. 전년도에 1500억이고 그 전년도에 1600억.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주가도 변화 없이 움직였는데 올해 1분기에 나온 거, 2분기는 나오지 않은데 1분기에 무려 794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코리안리 계속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건데 전년도의 절반 정도로 벌써 한 분기에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딱 열렸는데 1분기 실적에 버금가거나 그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비슷하게만 나오면 벌써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다 벌어들이는 꼴이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반기에는 적자 전환만 하지 않으면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결국 보험주의 코리안리나 은행주들은 하반기에 반등의 힘이나 상승의 힘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이 실적에서 유추가 되는 거죠. IT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거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는 연간으로 보기보다는 분기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는 좋았는데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빠진 거거든요. 연간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도 보신다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서 괴리가 심한 거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보십시오. 작년에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어요.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7,400억, 4,800억. 합해서 보면 상반기에 벌써 작년에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반발의 어떤 심리가 나와서 이거 굉장히 너무 싸. 저평가돼 있어. 하반기에 적자 전환하지 않는다면 적정하게만 나와준다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 정도 나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실적에 기반한 유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적들 살펴봤고요. 자, 제가 지금 정리 얘기하면 다음 자료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을 하향합니다. 삼성전자도 낮춰놨고요. 뭐 좋지 않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전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이 뉴스를 보면 설명드리면 좀 더 꼼꼼하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리와 관련된 은행, 보험, 그리고 자동차 쪽은 하반기에는 나름 선방하거나 그쪽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실적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조선건설 쪽은 일단 열애. 니들 반등 나오든 말든 열애.
해놓으시고 IT는 그럭저럭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여주시죠. 코스닥은요, 보시면 코스닥 포인트 지수로 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빠지고 있죠. 720포인트. 상승 세기형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1% 이상 빠지는데요. 어제 그저께 양봉 가짜라고 어제 나와서 얘기했죠. 갭상승 뜬 거 갭매어 된다. 양봉 가짜니까 해선 한번 해야 된다. 어제 하루 제가 방송 나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 확 해버리더라고요. 보여주시죠. 코스닥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백개미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기다림. 이제는 기다림이에요. 뿌듯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상승세경 강조 이후에 하락파동이 진행 중인데 끝난 건 아니에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런데 코스닥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의 끝무렵만 잡아내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상승세경 강조하고 여백개미 하니까 에이 난 몰라 계속 사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막 심리가 충격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기다림을 이제 여백개미라는 것을 예상해 놓고 기다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코스닥은 다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기회가 올지. 코스닥은 저 최저점 작년 12월 달 최저점에서 지금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그럼 최고점까지 있는 상황에서 세기형을 보여줬고 뚜두둑 떨어지면 이게 어제 양봉 이거 가짜 양봉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데 가짜 내려오고 있죠. 심리적인 충격이 어디쯤이면 예측이 되냐면 제가 보건대는 이 전저점대가 690대인데 이 검정색까지 빠르게 단기간에 낙폭이 내려와 주길 더 바라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여기서 왔다 갔다 반등 들잖아요. 더 고달퍼요. 아싸리 빠르게 쫙 내려와서 검정색과 요 빨간색 공간 690에서 650 사이 이게 저점 대비 고점까지 피보나치에서 38.2하고 하프 자리인데 이 공간까지 단기간에 따다다닥 내려와 주면 찬스예요. 코스닥 다시 잡아줄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다려 봐야죠. 그렇게 형성돼서 따다다닥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 헤매고 이렇게 움직일지. 헤매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빠르게 칼처럼 떨어지면 반발심이 세게 나와요. 저걸 우리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슈에서 제가 보여드릴 게 3분기 기저효과에 대하여 기저효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2분기 어닝 쇼크 그대로 받아주고 선반영 됐고요. 5월달, 6월달부터 반영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3분기 기저효과에 대해서 FOMC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 한대잖아요. 하라고 하세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 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긴축발작 하는데 지금 시장 빠진 건 긴축발작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유는 나온 겁니다. 근거는 왜 빠졌냐 시장이. 실적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긴축발작은 가을 가서나 얘기가 나올 겁니다. 10월 달이나. 2분기 실적 쇼크 이후 과연 3분기는. 아까 다 설명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죠. 차트로. 시간이 많으면 뭐 이슈에 대한 설명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딱 포인트만 짚어서 드릴게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아직 돌파가 되지 않았으니 중간 싸움 영역이고 돌파가 되면 상승 우위 전개 가능.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간 싸움이고 244 이탈 시 하락 주체가 일단 강화될 거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변환을 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2. 지금 248은 돌파가 갑자기 되면요. 제가 방송에서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장중에 아침에도 뭐든 갑자기 막 올라갔다 이거 248. 그러면 마인드 바꿔요. 아 이제 달릴 수 있겠구나 위로. 근데 지금 돌파 근처도 못 가고 밀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목할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저거예요. 선물 미결제 약정에 11만 5천 개, 11만 5천 개에서 12만 개가 오면 시장 저점이 나왔다라는 가능성을 보시기 바라요. 나오나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244를 깰래 안 깰래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중요한데요. 다음 자료를 보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A 그림입니다. 지금 장세인가요? 게시판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장세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보이시나요? 지금 차트인가요? 2015년도? 우리 PD님. 근데 거의 비슷하죠? 저게 연시초가 시작했던 상반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최고점 찍고 쭈르르륵 내려오고 연시초가까지 내려와서 찍고 반등, 찍고 반등, 찍고 반등, 이탈 반등, 이탈 반등. 똑같죠? 그러면 이게 언제냐? 찾아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거 볼게요. B번. 이게 지금 장세예요. 2015년. 올해 저기서 243.98. 그러니까 애우기 쉽게 244라고 봅시다. 코스피 200, 244에서 쭉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고 쭉쭉쭉 떨어져서 여기서 연시초가 244 만나고 또 만나고. 아까 그 차트는 A는 2012년도 상반기 그림입니다. 2012년도. 그 다음에 지금 차트는 보시는 대로 지금입니다. 그럼 제가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달에 실적 발표, 실적 시즌 나오잖아요. 실적 시즌 때까지 고조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조폭은요, 크게 잡아서 하단은 235, 그 이하는 보이지 않아요. 상단은 266, 하단은 235, 상단은 266. 그걸 더 좁혀서 얘기하면 하단은 238, 상단은 261. 그럼 어떤 게 유추가 되죠? 그림으로 그려드릴 테니까 잡아주세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겠습니까? 코스피 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저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 한데 오늘 표현을 해드립니다. 저 저점을 이탈하든지 말든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빠졌다 올라가나 여기서 다중바닥으로 따다다다닥 수렴하다가 올라가나 올라갈 거니까요. 어디를? 261. 지난번에 회기 자리 하나 있었는데 안 오고 그냥 내려간 거 있죠. 261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래에서 계속 깰 거야 말 거야 깰 거야 말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깼다가 올라가나 왔다 갔다 올라가나 그것 차이예요. 이제는 이게 뚜렷하게 잡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하반기에 이 상태에서 있다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림을 여기서 그려볼게요.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자리라고 보시면 244라고 보면 44 찍고 올렸다가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한 번 더 퐁당했다가 쫙 올려서 올라가나 이거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7월 달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월에 이런 식으로 7월 달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고점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수렴하는 거예요. 말똥, 빠질똥, 말똥, 빠질똥 그러다가 올라가나 8월 달부터는 저점 잡기 시작하면 올라갈 거예요. 시장. 하단은 203, 니들이 마음대로 빼봐. 메이저들. 235 많이 줘야 거기.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디테일하게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퐁당했다 올라가나 퐁당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세기형. 어떤 세기형이요? 이런 거. 지금 7월달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고점 낮아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세기형 이렇게 수렴 이런 세기형 2012년도 7월달과 8월달에 저점 잡는 공간처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단 이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가자고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까 종목군들은 그런 종목군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본적으로 빠지면 맞아 빠질 수도 있다고 했지 빠지는 거고요.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그러면 248을 넘어가고 그 다음 자리 251을 넘어가면 밑으로 볼 게 아니라 무조건 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것만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반기 전략 9월 실적 시즌 발표될 때까지 그 공간에서의 싸움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펼쳐나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